일단 녹화를 하고, 이제 뭐 저를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 소개는 자, 건너뛰고, 예. 뭐 고려학교도 하고 있고, 실천교육교사 모임, 저희 사실 실천 나침판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연구회로 하고 있는데, 고려학교에서 이제 뭐 저희 체인지메이커 연구 모임이나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쭉 연구해온 거를 제가 또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기는 힘들어서 이제 화요일 저녁에 사실 계속 고려학교 이제 모임이었고 또 그렇게 같이 맥락이 비슷하고 제가 또 여기 담당 맡아서 하다 보니까 같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큰 거고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 절차 중에서 이제 퍼뜨리기에 해당하는 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 잡고 행동하고 퍼뜨리기. 이 단계가 결국은 저희 SDGs에서 이제 아이들 수업 적용하는 모델, 그 또 황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델이랑 사실 프로젝트 흐름은 뭐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퍼뜨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만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체험만 막 나열하고 활동만 나열한다고 해서 나한테 남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성찰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또 나누고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이제 경험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은 여러 모임도 만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꽂혀서 뭐 이제 대구에서 체인지메이커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부터 시작한 맥락 자체가 저는 체인지 메이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결국은 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주도성 얘기나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나오는 얘기 다 사실은 저는 이 퍼뜨리기하고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은 좀 그렇게 퍼뜨리는 일환이다. 제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아실 거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실천인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해야지 하고 실천을 잘 안 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얼마 전에 제가 뭐 그 쇼츠가 우연히 떴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이거랑 비슷한 말씀하셨다고 제가 캡처해서 올린 거지 싶은데 오늘 바로 해라. 약간 그분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사례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 이론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보면서 이제 배워가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제 경험에서 나온 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선생님 들으실 때는 약간 이렇게 구경하듯이, 최정 선생님과 저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수업을 이제 중심에 놓고, 내 수업에서 선생님의 요런 거는 내가 가져가서 좀 써먹으면 되겠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활동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말하는 어떤 철학이나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을 좀 중심에 놓고 이제 생각해서 하나라도 좀 그래도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좀 적용할 만한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좀 넘겨가면서 간단하게 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체인지 메이커 이제 얘기했던 게 딱 체인지 메이커 하나만 이제 내 특성이 아니고 저는 그 공교롭게도 2016년에 되게 이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체인지 메이커도 2016년에 만났고 제가 PBL 실천학교 사대부 중에 근무하게 된 것도 2016년부터고 그다음에 테드에서 테드 에드 사이트가 이제 교육용으로 따로 있는데 그 테드 에드를 홍보하는 교사를 TI라고 해서 뽑거든요. 우리 왜그 구글 트레이너 뽑듯이 막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TI에 선발돼 가지고 테드 서미트라는 데 초청 받아서 간 것도 2016년이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 결국 이게 세상과 연결되는 게
이게 큰 방향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그때 깨닫고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인지 메이커 연구회도 하고 이렇게 쭉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에서 다 강조하는 게, 세상과 연결시켜라. 학생의 목소리를 증폭시켜라거든요. 테드의 캐치프레이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는 이제 이제 네, 뒤늦게 뒤늦게 알게 알게 됐지만 SDGs도 됐어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예.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용어 살짝씩 용어가 다르고 뭐 절차나 이건 살짝 차이 날 수 있지만 추구하는 건 비슷하다. 세상과 연결해서 살아있는 수업을 해야 된다. 이거고 제가 넘기는 게 밑에 게 잠깐 지금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안 넘어가군요.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사회정사학습 뭐 살짝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특히 요즘 비슷한 개념, 용어, 모형, 이런 게 막 있으니까 더 선생님들이 혼란이 있고, 이걸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를 좀 이렇게 내 걸로 만들면 다른 거를 적용하기는 저는 쉬운 것 같고, 이제 공통적인 거, 제가 뭐 여러 가지 경험했던 거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제 행동하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한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걸 같이 나누는 거, 퍼뜨리기를 해야 된다. 수업과 실제 세상 연결해야 된다. 이건 것 같고, 저는 사실 모든 수업도 그렇고, 제가 뭔가 실천할 때도 그렇고, 이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 공감하건 그 사람이 좋아서 뭐 그 사람에게 빠지건 저는 어쨌든 이게 좋아서 대부분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괜찮고 막 좋으니까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변화의 시작은 감동이다.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이 프로젝트 진짜 의미가 있네라든지 재밌네라든지 뭔가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지 이제 아이들도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라도 좀 실천을 하고, 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지속가능 발전 연구의 실천 나침판을 올해, 이렇게 또 만든 이유도 또 좋으면 바로 알려야 되니까, 제가 작년 10월에, 이게 용어가 뭐였더라? 무슨 지원단이었어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원단인지 뭐 하여튼 그런 지원단 공문을 우연히 보고 이제 그게 지역별로 이제 몇 명씩 이렇게 이제 배정받아서 전국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해가지고 이제 실천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백두대간 수목원에 가서 1박을 하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황교안 교수님이 요거를 전체 세팅해서 이제 운영하는 연수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요 백두대간 수목원에 시드 볼트가 있거든요. 시드 볼트라는 그러니까 씨앗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다 사람들이 전멸하고 하면 식물이 다 죽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고, 시드뱅크랑 시드볼트. 이런 게 또 있구나라는 게 되게 새로웠고, 이때 되게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교수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교사 연수에선 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식물학 전공하신 교수님들 막 식물 채취하러 다니는 뭐 그런 얘기. 근데 그게 이제 그 종을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막 힘든 지역에도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백두대간 수목원 안에서 뭔가 그 전시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설명 들으면서 되게 본인들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곳곳에 계시는가라는 거에서 되게 저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제 또
이런 거를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 주제 잡는 걸 힘들어 하시고 또 하던 걸 맨날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7가지 있으니까 그 목표에 맞게 뭔가 프로젝트를 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주제 잡거나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리고 이건 이미 뭔가 방향성 있고 세상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제시할 때도 이게 다 이미 갖춰져 있는 어떤 명분이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들이니까 좀 연결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고, 이제 황혜영 교수님 바로 모셔서 아마 제가 10월에 연수 갔다 와서 11월, 12월에 연말에 한번 황혜영 교수님 이미 모셔서 특강을 했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연구회 실천 나침반 시작하면서 다시 또 초대해서 이제 이런 거는 들었었죠. 그래서 저희 처음에 설문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염성희 쌤이 설문 이제 만들어가지고 17가지 중에 뭐 어디에 관심 있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책임 있는 소비 생산 이걸 채택했었는데 근데 제가 환경을 살리는 소비라는 수업을 이미 예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랑, 이미 연결되는 거구나. 내가 했던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지역 소개하기, 뭐 이런 것도 제가 리플릿 만들기 이런 거 했었으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구나.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하고 리플릿 만들기 했을 때 아이들이 주로 선택한 게 4번, 11번이었거든요. 우리 대구 소개하는 거에서 양질의 교육이랑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거는 이미 하게 된 거였구나. 근데 이제 제가 다문화 정책학교에 근무하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부각될 만한 그런 걸 못해서 좀 아쉬워요. 사실은 올해도 뭔가 이제 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요런 체계도 있으니 요걸 내 수업에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항상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디지털 도구도 그렇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를 내가 수업에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이게 아니라 내 수업에 요걸 가지고 와서 이용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선생님들이 더 좋으실 것 같고 기존에 내가 했던 거는 이거랑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개발했던 자료가 샘넷이라는 자료가 있다는 건 저희 연구의 패들렛에 이미 이런 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도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미 그러니까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에서 요런 거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대구 지역 소개 만들기 할 때 그때 이제 애들한테도 이렇게 그 해당하는 거 붙여보게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들은 잘 연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영어로 소개하는 이거 했고 일본 학생한테 이제 소개하는 걸로 했는데 좀 프로젝트 수업이나 뭐 SDGs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초등 선생님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 데리고 프로젝트 진행하시지만 저희는 교과가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영어 시간에만 하는 게 좀 한계를 느낄 때도 있는데 하다 보면 교과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래서 사회 교과나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실은 과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내용을 알려주시고 영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게 좋은 것 같았고 그래서 뭐 제가 학생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에 보면 이제 앞에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놓고 이제 여러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뒀는데, 여기에 이제 소개된 것들도 다 매칭해 보면 아마 1에서 17번 중에 분명히 매칭되는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선생님이 했던 거에서 좀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좀 초점을 둬 가시면 좋겠고, 또 요 책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플릿 만들기를 뭐 이제 그 아까 그런 색지에 해서 SDGs 요소 넣어서 하고 뭐 이렇게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예 뭐 리플릿 세트가 있는 거에다가 아이들이 그려서 이제 하기도 했는데, 저는 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이렇게 나눔, 그러니까 결과물만 내고 끝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동료 평가하고 점수를 내기 위한 그게 아니라 서로 배우기 위한 그 동료 평가나 이제 성찰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SDGs 모형에서 그 저기 황교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제 모형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자기 성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때는 아까 이제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학생들 우리 학교에 방문하는 일본 학생들에게 이제 주기 위한 리플릿 만들기였고 이때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달성 지역에 대해서 저희 학교 그러니까 대구 전체 지역 말고 달성 지역에 이제 뭐 대구 다른 데도 했었군요. 달성은 너무 작아서. 근데 이제 어쨌든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이 처음이고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갈 만한 데를 하라 했는데 이때 좀 환경적인 걸 제가 강조해서 최대한 좀 이렇게 그 돈을 덜 쓸 수 있는 곳이라든지 좀 환경 친화적인 곳을 소개하라고 좀 주문을 아이들한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리플릿 중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게 뭐 마지막에 어떤 걸지 이렇게 정해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온라인 이제 디지털로 캔바도 뭐 저는 많이 활용하고 북크레이터 가지고도 아이들이 이제 이런 요소 넣어서 또 그건 뭐 다운받아서 또 책을 만들면 만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종이에 하는 맛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려 붙이고 이제 하고 아이들 워낙 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많이 사용하니까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선생님이 어, 뭐 열어보시고 잘 된 거를 이렇게 영상 메시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론 반에서 만나지만 또 동시다발적으로는 못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했었고 이제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거에 보면 이미 틀이 있어요. 리플렛 틀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넣어서도 했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환경을 살리는 소비라는 수업을 이미 예전에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한 단어는 영어 교과서에 이제 교과서 이렇게 배치가 요즘은 주제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는 환경이었고 한 단어는 뭐 공유경제나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때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살리는 소비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했었고 이때 두 단원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좀 길게 잡고 저는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항상 하다 보면 도입부에서 아이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고 좀 자료조사나 이런 거에 시간이 조금 할애가 많이 되는 편인데 이때도 그 당시에 이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이 되게 이제 이슈가 된 그런 거였고 방송에도 이분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영상 같이 보면서 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 이런 게 이제 쭉 했었고 그다음에 그 제가 시스피라시라는 이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로 이제 나와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걸 사실은 저는 우연히 PT방에서 이제 활동지를 보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영상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기존의 생각과 되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업이 뭐 이렇게 되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보면서 아이들하고 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이 영화를 보고 심각성을 알게 됐다. 생태계를 만진다는 생각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랬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소감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생각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애들이 보면 뭐 물고기나 육류를 덜 먹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막 했는데
편의점에 텀블러 들고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기가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에어컨 25도로 하고 샴푸, 린스 적게 써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좀 기특한 것 같은 거예요. 뭐 대단한 그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나나쯤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하면 또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도입부가 좀 항상 저는 긴데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경제에 관한 글이 영어 이제 본문에 나와서 공유경제의 뭐 장단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공유경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해서 홍보하는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 물품 판매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당근처럼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먼저 이제 본인의 예시를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우리 영어과에서는 애들이 좀 더 쓰라 하면 잘 못 쓰니까 뭐 한 단락 한 단락씩 나눠서 연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거 다 이제 예시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이제 자기 거에 맞게 이렇게 쓰게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buying and selling used 구치해서 이제 썼죠. 아마 이게 기준이 제가 몇 단어 이상으로 150단어 이상으로 쓰라 했네요. 아마 중3이었고 기준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이 150단어 이상 잘 쓴 애들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쓰고 못 쓴 애들은 뭐 몇 줄밖에 못 쓴 애들도 있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평가 나 성찰을 저는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데 평가지 뒷면에 아예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셀프 커렉션 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이제 내기 직전에 또 할 수 있고 자기가 평가 준비하면서 뭐 어떤 점이 좋았고 그다음에 어떤 점에 신경 썼고 이제 배우게 된 점은 예를 들어서 말로 다 쓰기 힘들면 알게 된 영어 표현을 적어도 좋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칭찬하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쓰기 평가는 끝이 났지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쓰기 평가의 스크립트가 이제 말하기 평가에 사용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기 평가 스크립트를 한 번 더 자기가 수정 보완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수정 보완할 기회를 줄 때 이제 이때 제가 도움받았던 책이 피드백 이렇게 한다. 그거 저희 고려학교에서도 그때 한번 같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이 저는 되게 도움 많이 됐고 적용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부터 네가 알아서 고쳐라 하면 당연히 잘 못 고치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다 고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방법 중에 모둠 활동, 생산적인 뭐 모둠 활동 뭐 이래가지고 모둠 활동도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 교사는 가이드를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이렇게 점진적 책임 이양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도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은 어떻게 시켰냐면 짝끼리 어떻게 보면 짝 활동인데 이제 학생들이 쓰기 평가 한 걸 제가 보니까 당연히 오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써낸 문장에서 이제 문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문장, 틀린 문장,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 막 섞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짝끼리 분류해라. 근데 네 명이서 협의는 해도 되고 네 명은 이제 또 노는 애 생기니까 요 활동지 쓰는 거는 두 명이 같이 해라 해서 다른 색깔 펜 써서 누가 했는지 알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환경에 관한 거니까 이 표를 약간 분리수거들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올바른 문장은 1번에 쓰고 그러니까 문장을 다 쓰면 또 시간 걸리니까 번호 쓰고 그다음 어색한 문장은 2번에 쓴 다음에 어색한 문장은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활용한다는 건 결국은 똑바른 문장으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때 제가 또 이제 페어덱을 처음 알게 되어서 써봤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 보여주면 애들이 뭐 각자 이렇게 쓰고 해서 각자 이제 어떻게 썼는지 하는 건데 모둠으로 같이 해봤지만 친구가 알려줬거나 뭐 뺏겨가지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애들이 제대로 아는지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너희 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틀리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쓴 글을 이제 수정해보자. 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틀린 문장을 외워서 연습하면 어차피 말하기 평가에도 또 틀린 문장 얘기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올 거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이제 바른 문장으로 해서 연습할 기회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게 이제 환경을 살리는 소비라는 그 컨셉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좀 요런 피드백 과정을 해봤던 것도 이제 영어 교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환경을 살리는 소비하면서 제가 이때는 또 환경에 꽂혀가지고 환경 관련된 거를 또 막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연히 도서관에 보니까 도서관 행사로 뭐 11월 27일 바이 나싱 데이 맞이해서 지구야 사랑하는데 이걸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또 그러면 우리 이런 날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소개하는 거 해보자 해서 아이들이 이때는 중3인데 뭐 11월이면 기말고사 다 끝났고 사실 아이들 평가에도 안 들어가는 건데도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오히려 평가에 안 들어가는 걸 애들이 재밌으면 더 열심히 한다. 좀 이런 걸 이때도 느꼈었는데 이때도 애들이 구글 슬라이드에서 이제 공유 기능이 있으니까 네명이 보통 저희는 한 조인데 뭐 한 슬라이드씩 무조건 맡아서 해라. 약간 이렇게 해서 뭐 바이너스 데이가 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실천해야 될 건 뭐다. 항상 어떻게 실천할 건지까지 넣어서 이렇게 썼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때도 피드백이 뭐였냐면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종이에 쓰면서 막 쓰기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좋다. 아이들이 슬라이드 이렇게 나눠서 하고 뭐 이렇게 검색도 바로 되고 하니까 이것도 재밌었다고 애들이 했었고 이때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항상 동료 평가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발표를 듣고 뭐 한다든지 결과물을 보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제로 웨이스트 샵을 소개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대구에 지금도 어느 정도로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별로 몇 개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요런 거를 표시해서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많이 갈 수 있게 여기에 구글에다가 정보를 넣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엑스트라 활동으로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거 뭐였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도성 얘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핵심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랑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해. 너가 다 알아서 해. 이게 절대 주도성이 아니라 협력해서 뭔가 공동의 목표를 하게 해서 나아가는 거. 그래서 변화까지 일으키는 게 주도성이다. 주도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까 뭐 사회정서 학습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체인지 메이커나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세상과 만나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주도적인 거고, 주도성이 있으려면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도성이 길러지기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아이들이 주도적일 수 있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주도성 책 여러 권 읽을 때 제일 저는 지금도 이렇게 와닿는 게 요거거든요. 요 화살표. 이게 최근에 왜 티칭 콤파스 하면서 이제 아까 그 나침반 학생 주도성 얘기하는 요 나침반 말고 교사 나침반도 최근에 이제 오픈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교사의 내면의 가치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한 방식으로 존재.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서 있어야지 세상과 만나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도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흔들리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중심이 없는데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세상과도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려학교나 실천교사 모임에서도 다양한 루틴 활동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내가 온전히 안 서 있는데 세상과 만나지도 않을 거고, 예, 변화를 주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심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저는 티칭 콤파스에서 내면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주도적일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당연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개념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 때 굉장히 주도적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수업도 이 연결되는 거, 세상과 연결되는 거.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화려하진 않더라도 뭔가 어디에 쓰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게 생긴다는 거고 결국은 이 공개할 결과물에 해당하는 게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랑도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목표가.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최소한 이 목표랑 연결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시고 뭔가 활동을 하신다면 아이들이 아,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는 거다라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저것들의 목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동기와 참여도도 교사에게 가제로 보여주기 위한 게 제일 낮아요. 참여도가. 근데 세상에 도움되기 위한 게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도움되기 위한 목표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선생님들이 이 목표에 대한 수업을 다 하시지 못하더라도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이런 걸 언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근데 아이들도 제가 이제 모둠 활동을 평가 자체를 모둠으로 하진 않지만 개별 평가를 하더라도 모둠으로 하거나 결과물을 이제 반 전체,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만들더라도 뭐 개별적으로 한 권씩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아이들 한두 페이지 했던 걸 전체 작품을 만든다 이랬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열심히 참여하는 걸 보거든요. 그 n분의 1 역할을 하려고 해요, 애들도. 기여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인으로 시켰으면 전 안 하고 말래요. 이런 애들도 그냥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선생님의 그 압력도 있지만 아이들은 동료의 압력이 더 강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쨌든 그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결과물 이용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유형도 다양하다는 거, 아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자기 개인과 연결된 그런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지금 쭉 설명드린 거는 제가 기존에 했던 거에서 요런 거는 그래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랑 좀 상당히 연관이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기존에 하셨던 거에서도 충분하다.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거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실천 나침반 하면서 그래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요 용어도 좀 알려주고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했던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학기 때 중간고사 끝나고, 왜냐하면 제가 이걸 평가에 넣는다고 미리 계획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평가에 넣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조금 1, 2주 정도 좀 여유 있을 때, 요걸 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여유 있을 때 시드볼트 알리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고, 1학년 때부터 저랑 수업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뭐 애들이 서로 가르치고 나도 선생님 활동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걸 좀 해봤던 애들이니까 사실 저는 좀 던지는 편이거든요.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제시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했을 때 저는 이제 싱크와이즈에 아이들이 같이 협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1반 뭐 문제 발견하기, 2학년 3반 문제 발견하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협업 링크를 주고 이제 각자 자기 이름 옆에다가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말은 처음부터는 쓰지 않았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뭐 전 세계적도 좋고 우리나라나 우리 마을이나 우리 학교나 우리 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적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체인지 메이킹 절차에서 문제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주변의 문제를 적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이제 다양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교과서 내용 다루지 않고 프로젝트 수업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의 새로운 면을 보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나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뭐 양성평등 문제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인구 감소 문제 얘기하는 애도 있고, 이때 한창 산불 나고 막 이랬을 때, 산불 문제 얘기하는 거 되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하고 연결해서 자기가 찾은 문제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몇 번 목표랑 연결되는지를 찾아보려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뭐 괜찮은 자료, 친구들이 봤을 때 이해될 만한 괜찮은 자료를 찾아봐라 하니까 애들이 뭐 꽤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DGs 뭐 그 노래 그것도 막 찾아서 같이 듣고 그 노래 재밌다면서 이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찾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찾은 것 중에서 이제 뭐 제가 같이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이 노래는 이제 애들이 후렴구가 반복적이라서 이제 따라하고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보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황희영 교수님이 이넥트 이제 프로젝트 모형이 있어가지고, 그 모형하고 좀 비슷하게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문제 발견하기, 해결책 떠올리기, 이거는 이제 아까 체인지 메이킹 절차랑 똑같죠? 문제 발견하고 해결책 떠올리고, 근데 이 해결책 떠올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디자인 싱킹처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고 페르소나 떠올려보기. 그러니까 이 해결책을 그냥 막연하니까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학이죠. 행동학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체인지 메이킹 절차에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퍼트리기라는 용어를 쓰지만 아마 이넥트 프로젝트는 확산이나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이제 활동지에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게,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항상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동료 평가인데 이 동료 평가가 내 친구를 점수를 줘서 평가라는 보다 이제 동료 평가라고 용어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공유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공유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워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이렇지 설명해 주는 것보다 이 과정에서 애들이 배우는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주고 이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되게 막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스스로 알거든요. 아, 나는 요거밖에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친구가 생각한 문제는 뭐지? 친구가 제안한 해결책은 뭐지? 친구의 해결책이나 발표 자료에서 우수한 건 뭐지? 이렇게 이제 심과일지 보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좋은 방법. 사실은 뭐 방법이 많지는 않잖아요. 캠페인이나 포스터고.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뭐지? 나부터 잘하자. 나 하나라도 잘하자. 얘가 막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아까 이제 그 싱크와이제 했었던 거는 약간 아이디어 발산에 싱크와이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었고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수노에 들어가서 뭐 해서 숲을 지켜라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었고 폰 없이 못 살아. 이건 휴대폰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 이게 누르면은 화면이 넘어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노래 가사를 뭐 직접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넣은 아이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은 뭐 이렇게 왜 가사나 제목만 넣으면 좀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아이네요. 산불이 문제라고 했던 애가 이 노래를 만들었었나 봐요. 산불의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좋습니다. 숲이 울고 있어 밤이
삼켜가 희망마저 태워 잿더미로 가. 그래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로 표현한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캔바나 어 캔바는 한번 쓰니까 애들이 금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캔바나 캔바에 주로 아이들이 이제 또뭐 발표 자료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링크가 많으니까 좀 천천히 열리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이제 저출산이 문제다 해서 뭐 이렇게 또 뭐 자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뭐 맛보기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알리는 조사 과정이 사실은 좀 주된 그거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는 하나를 찝어서 이제 제가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드 핸즈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두대간 수목원에 가면 있는 시드 볼트가 전 세계에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한, 사실은 되게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는 프로젝트가 시드 핸즈 프로젝트예요. 이게 이제 황혜영 교수님이 다 주관해서 이제 하시는 건데, 근데 이 프로젝트가 주로 과학과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종자를 보관한다 했잖아요, 시드볼트에. 그래서 과학 시간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이제 종자 전쟁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종자를 채취해서, 식물의 종자를 채취해서 그걸 기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인들도.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기탁하는 것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백두대간 수목원 갔을 때 그 키타까지 한 대구 외고의 선생님이 와서 사례를 발표하셨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직접 해보고 자기들이 채취한 게 이제 거기 보관되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올해 5월에 1년에 한 번 거기를 오픈하는데, 거기가 보안 기간이라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제 기탁도 하고 하셔가지고 초청받아서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 내부에도.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한테 그거 얘기할 때도 우리가 초청받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게 항상 프로젝트 할 때는 뭔가 아이들한테 그걸 줘야 되거든요. 도입할 때 뭔가 이거 굉장한 프로젝트고 너희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이익이 있고 이제 약간 이런 게 엔트리 이벤트를 도입 활동을 되게 유의하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똑같아요. 자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과학과처럼 제가 뭐, 과학 선생님하고 융합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제가 직접 채취해서 막 거기에 기타가 이런 못하니까, 영어 그냥 특성대로 우리는 알리는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전 세계에 두 개밖에 없는 그런 시설인데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게 전 세계에 알리려면 사실 영어로 알려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알린다.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고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비슷해요, 흐름은.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찾아는 것처럼 이제 시드 볼트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보는 거예요. 뭐 이것도 찾아보면 이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개인 랭크와이즈에다가 자기가 백두대간 글로벌, 정식 용어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 볼트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어떤 기능이 있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랑 관련이 될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연결해 보게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다 정리했고, 요게 뭐 링크 같은 것도 다 첨부가 돼서 자기들이 찾은 것도 이제 다 넣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타이포그라피나 이렇게 N행시 쓰기 이런 거는 이제 다른 활동에서도 자주 하는 건데, 요것도 왜냐하면 이제 시드 핸즈 프로젝트 자체가 로고를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한번 로고를 만들어 보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드 볼트라는 걸 했는데, 이때도 이제 너무 웃겼던 거는 볼트 철자를 애들이 다 틀리게 쓰는 거예요. BOLT로 쓰는 애들 있고 한데, 이 볼트가 이렇게 천장인가 도움으로 되면 천장인가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요걸 하면서 또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리면서 항상 이미지를 그려보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N행시죠. 영어로는 아크로스틱 포엠이라고도 하는데 첫 글자를 따는데 첫 글자 시작을 다 다르게 우리 삼행시 짓는 것처럼. 근데 그 한 단어가 다 연결되면 좀 여기에 의미에 맞게 하면 저 좋은 그런 것도 이제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자료 만들기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드 볼트가 어디 있고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어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관되고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데 요게 원어민 선생님이 만든 예시예요. 시드 볼트가 이제 어떻게 작용하고 재밌는 요소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놓고 있는데 아까 그 원어민 선생님이시였고 뭐 이제 검색해 보니까 뭐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애들은 어 이제 영어 뭐 고등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수준이 된다 이런 아이들은 영어로 보여주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랬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제가 이 부분을 수업할 때 이제 이렇게 재해 때문에 만약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생기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약간 돔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노르웨이인가? 거기에 스발바르라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음식의 씨앗을 많이 이제 담는다고 하고 한국에는 여러 야생 종자도 같이 보관하는 그런 겁니다. 아까 여기 있는 거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 그래서 전 세계에 딱 두 군데 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에 있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갔을 때 요 길에 서가지고 여기가 있구나라고 보고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고 그다음에 안에는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지진이나 이런 거 나도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가방 있죠.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다시 보관하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장구, 밤나무, 잣나무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관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요런 거 넣어서 하고 그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히 밝혀라 해서 원하는 쌤도 이제 출처 이미지 밑에도 남기고 끝에도 남기고 이렇게 썼고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넣었던 게 너무 이게 포스터로만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뭐 웹툰한테는 로고송도 괜찮고 그다음에 몇 번 목표에 해당하는지도 이제 생각해보라 하니까 애들이 얼추 여기에 맞게 이제 뭐 생각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포스터는 캔바로 만들었는데 틀은 자유롭게 한 장짜리에 다 만든 아이도 있고 뭐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제가 한 것처럼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한 것도 있고 한 장에 다 넣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동료평가 작성하는데 이 동료평가하는 단계까지도 캔바를 다 완성 못한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아이들을 기다려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캔바 링크를 이제 보기 권한 다 줘서 링크를 한 다음에 자기 이름 위로 5명 거를 들어가서 보고 발표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해라. 그러면 이제 제가 넣으라고 한 거 다 들어가 있는지 어떤 점이 창의적이었는지 이런 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어떤 작품이 잘 됐는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걸 완성 못했더라도 다른 애 걸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잘 못했던 애들이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반에서 또 우수한 작품이 어떤 거냐 이런 걸 해봤었는데 이게 잉크를 여러 개 걸어놨더니 되게 천천히 뜨네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이제 시드볼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게 있었고 요걸 이제 실제로 어딘가에 뭐 채널을 통해서 올리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모아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항상 성찰, 성찰 작성하면서 이제 느낀 점 적고 시드볼트 통해서 알게 된 단어 적어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목표 몇 번에 해당하냐 했을 때 13번, 15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 12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역시 적어봤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보관하는 거 선택권이 있다면 시드볼트에 보관하고 싶은 종자를 얘기하니까 애들 다 먹는 거를 주로 얘기해요. 옥수수나 감자 이런 거. 근데 그 식용은 거의 스발바를 거기 노르웨이에 주로 보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해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내 생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말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거 했을 때, 이 학생은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위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애들이 되게 다양하게 막 골랐는데, 이제 어떤 의도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디자인하셨냐고 물었을 때, 저는 사실은 15번을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5번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셨다 하더라고요. 육사생태계 보전.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생각한 게 기후행동이고, 이제 2번 기하종식은 3순위인데, 아이들은 2번을 많이 선택한 이유가 자꾸 씨앗을 먹는 걸로, 이제 아까 옥수수 내가 저는 먹는 걸로 연결하니까 2번도 많이 선택했던데, 이제 2번을, 그러니까 1순위로 고려하지 않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발바르가 이제 식량 사용만 보관하지만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보트는 야생종자 전체를 한다. 그럼 우리가 더 좋은 거잖아요. 스발바르는 이제 식량만 하고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먹는 거 플러스 야생종자는 다 보관하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뭐 이렇게 우리 학교 문제 찾아서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런 흐름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흐름이 거의 유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